자, 다음은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 방산입니다. 방산의 LIG 넥스원 13.5% 가고 있고요. 장중 기준으로 16.99, 17% 가까이 폭주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방산 경우는 지난주에도 계속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거 안 가지고 계시면 들어가셔야 된다. 사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죠. 자, 이 LIG 넥스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미 지난주에 신고가를 기록했었고요. 그리고 현대 로템도 10% 이상 넘어 들어가서 신고가, 그리고 개별의 코츠 테크놀로지도 두 자릿수 상승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13% 무더기로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묘한 것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다른 종목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일단은 그냥 덮어놓고의 성격을 보이고 있죠. 지금 덮어놓고의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북 협력 지금 마구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시세가 많이 움직이는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싼 종목들이 몰려 있는 이제 남북 경협 이런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만, 그쪽은 시세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슈상으로 이제 개변을 분석을 해봐도 그러고요. 이슈상으로 분석을 해봐도 그렇고, 그리고 실적이라고 하는 뭐는 뒷받침이 돼야 이 테마가 오래 갈 수가 있죠. 방산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숱하게 엄청나게 많은 종목 분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쪽은 다 실적이 되는 섹터들이죠. 확연하게 최근의 경우에도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 시스템 그리고 현대 로템까지 모두 조단위 수주가 지난주에 무더기로 튀어나왔었습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 이어져 들어가요. 이 트럼프의 성향을 보게 된다라면 익히 잘 아시다시피 동맹이고 뭐고 그런 거 없다 이겁니다. 동맹 무시죠. 나토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리의 경우에도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그죠? 예전에도 지난 재임 때도 철수하겠다였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방위 분담금 왕창 내든지 아니면 철수하겠다, 또 강력하게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거기뿐만이 아니라 나토의 경우도 똑같아요. 똑같이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성향에 반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안 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나머지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모두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앞서 이미 트럼프가 4년 재임하는 동안에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동맹 그따위 거 필요 없다 이겁니다. 무조건 미국만 이기면 된다. 철저하게 미국 자국 이기주의, 사실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누가 대통령이 돼도 자국 이기주의로 가긴 갑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극렬한 성향을 보이는 것이 트럼프거든요. 그래서 이 스스로가 각자 채워야 돼요. 메꿔줘야 됩니다. 중동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점점 발을 빼고 있죠. 이것은 발을 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판 자체를 뒤집어 퍼버리자는 게 트럼프니까요.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가 재임을 하게 되면 중동도 자기들 스스로 무기 계속 사야 돼요. 그래서 이 방산 수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재임하는 동안에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지원을 안 해주고 발 빼버리면 어떡할 건데? 스스로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각자 알아서.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럼 주한미군이 예를 들어 철수해버린다라고 하면 그럼 어떡할 겁니까? 우리 스스로 자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방산 같은 경우가 1차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굴뚝산업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가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
아주 유명한 얘기죠. 예. 저쪽에는 이제 뭐 시카고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이 트럼프가 막 불질렀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자기한테 펴달라 그러고 실제로 그거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그러고 나가고 나서도 지금 다시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그럼 구경제 산업 쪽에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있죠. 그 재생에너지가 아니고 석유, 그렇죠? 기존의 에너지원들.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는 기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안 그래도 매우 잘 나가고 있는 이 줄기 자체가 더 잘 나가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잘 나게. 그래서 기존에도 지난주에도 방산 채워 넣으시라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채워 넣으시라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계속 틈만 나면 눌리면 들어가라고 얘기 드리죠. 눌리면 들어가라. 눌리면 들어가셔야 됩니다. 방산. 뭐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가 일단은 눌리면 걔들이 이런 저점 가격 들어오면 이게 최선의 상태가 될 겁니다만 이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은 멀어져 버렸죠. 다시 멀어져 가지고 꼭대기로 가버렸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차선을 골라야죠. 자, 현대 로템의 경우에도 지난주에 또 마찬가지 대규모 수주가 나왔었습니다. 현대 로템 여기도 그래서 신고가 들어갔어요. 눌려 들어오면 주가 눌려 들어오면 사라. 눌려 들어오면 사라. 현재 위치를 친다 그러면 이제 뭐 앞서 나가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대부분 다 신고가로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종목은 덩치 큰 쪽에서는 하나 시스템 여기 아직 낮은 쪽에 놓여져 있죠. 이거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구리까지 해서 두 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방산과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풍산의 경우도 아직 접근 가능한 종목이 될 테고요. 그리고 개별 쪽에서는 방금 보셨던 방산주 코츠 테크놀로지 이미 주가가 뭐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추세 저점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전체 밴드의 이제 중립 조금 아래쪽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살짝만 눌려줘도 매수 가능한 가격대에 들어가고요. 위쪽까지 여유가 꽤 있습니다. 20% 이상의 여유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후발주 중심으로 선발주들이 조정오면 일단 그거부터 사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차례 순서대로입니다. 지금 쭉 연결시키더니 순서대로 해서 주가가 눌려 들어오면 방산주 정도는 사서 쭉 홀딩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지금도 똑같이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